네, 안녕하세요. 이 동영상은 제가 그 전기기사 필기에 대한 어떤 공부법과 관연도를 통한 공부를 진행해 보려고 동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. 제가 제 채널을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술사가 됐든 기사가 됐든 뭐 기타 전기가 됐든 전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좀 개념적으로 그리고 좀 쉽게 설명하고 싶은 마음에 채널을 개설했고, 많은 분들이 전기를 좀 더 쉽게 이해하시게 하려고 만든 목적이 가장 커요. 그런데 어쨌든 전기기사라는 자격증 시험이잖아요. 그래서 이 강의는 어떤 제 목적과는 좀 다르게 전기기사 시험에 포커스를 맞춰서 어, 좀 빠르게 어떻게 공부를 하고 취득을 할 수 있을까에 중점을 두고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. 그래서 일단은 전기기사 필기라는 게 어떤 과목들이 있나요? 전자기학, 회로이론, 그리고 전기기기, 그리고 전력공학, 그리고 판단 기준 있죠? 어, 일단 뭐 모든 공부에 있어서 제일 좋은 거는 정말 시간이 많으시고 매일매일 공부를 할 수 있는 꾸준함이 있으시면, 워낙 좋은 강의들과 교수님들이 많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원리 공부를 다 하고 그 상태에서 이제 관연도를 통해서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좋죠. 저도 이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런데 사실 실질적으로 뭐 필기 합격률에서도 보듯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의 상황이 모두 달라요. 그래서 뭐 비전공자도 있으실 수 있고, 정말 하루에 1시간밖에 시간이 없는 사람도 있고, 어, 이제 시간이 나는 게 요일마다 달라서 꾸준하게 이렇게 시간을 투자할 수 없는 분들도 계세요.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각, 각각에 대해서 이론들을 다 공부하고 이제 관연도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동영상은 안 보셔도 돼요. 이제 뭐 좋으신 교수님들 계시고 그분들 강의 들으시면서 천천히 하시면 뭐 무난하게 합격하실 거예요. 근데 이 동영상은 그렇게 투자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그러면 요 관연도 위주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데, 근데 뭐 아무 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관연도만 보시면 결국엔 이걸 다 암기해야 된다는 건데 이거 정말 쉽지 않아요. 그래서 저는 이제 같이 관연도를 보실 건데 암기를 하되 그 문제의 어떤 의미, 그리고 간단하게 용어, 그리고 왜 이렇게 되는지를 좀 설명드리면서 해보려고 해요. 그래서 어쨌든 전기기사라는 거는 이것도 하나의 시험이에요. 그래서 시험이고, 이 목표는 뭔가요? 60점이죠. 60점을 넘어야 되고, 여기에 두 가지 조건이 있죠. 하나는 꽈락이 안 돼야 돼요. 40점. 그리고 평균 60점을 넘어야 된다. 이 두 가지면 필기는 합격을 하죠. 그러면
필기 구성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먼저 이해하시고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. 그래서 전자기학이라는 과목이 왜 있을까요? 어쨌든 전기기사는 전기라는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에 대한 이제 학문이죠. 그 학문이 전기를 처음 어떻게 사용하고 발생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론적인 학문이 전자기학이에요. 그리고 이 전기를 실제로 우리가 뭐 케이블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송하고 뭐 전동기 같은 것을 이용해서 이제 이용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회로 이론이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제 전기를 이용하려고 해보니 이제 뭐 발전기라든지 전동기 그리고 뭐 변압기 이런 기기들이 필요하게 된 걸 알 수 있었어요. 그래서 그 기기들에 대해서 어떤 생기는 문제점이라든지 사용 방법에 대한 거를 전기기기라는 이론으로 확립을 한 거죠. 그래서 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이론이 확립됐고 실제로 이제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해서 전기를 이용하려고 보니까 예를 들어 발전기에서 선로를 통해서 우리가 변압기를 통해서 실제로 어떤 우리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. 이 과정에서 뭐 전기를 보내주는 측 그리고 전기가 전송되는 선로 그리고 뭐 변압기 그리고 우리가 쓰는 수용각 이쪽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. 또는 어떻게 해야 이게 효율적으로 이러한 전기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된 거죠. 그러면서 전력공학이라는 학문이 이제 확립이 된 거고, 그걸 통해 저희는 이제 실제적으로 전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거죠. 그런데 실제로 전기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실무적으로 여러 케이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사용해라는 것을 국가별로 정하게 된 거죠. 이게 이제 법으로 정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저희가 말하는 판단 기준이에요. 그래서 전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 밑에 이런 내용을 몰라도 이 판단 기준을 통해서 전기를 어떻게 사용해라 라는 가이드를 주는 거죠. 그래서 전기기사의 과목이 이러한 이유로 이렇게 5과목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. 뭐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건 아니고 실제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 어쨌든 저도 기사를 공부하고 뭐 이번에 기술사도 취득을 했지만 일단 전자기학은 뭐 다 공부하면 좋긴 한데 문제를 보시면 뭐 이론에 대한 내용이 있고 이제 그 이론을 바탕으로 한 공식을 통해서 계산하는 문제가 있어요. 그래서 이것까지 가려면은 진짜 좀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돼서 저는 그 이론 위주로 서술형 문제 위주로 설명드릴 거예요. 그래서 이거는 뭐 40점에서 50점을 목표로. 이게 뭐 말이 이상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꽈락을 안 하고 평균 60점만 맞으면 돼요. 이 자격증 시험에 이런 것들은 좀 가지고 가세요. 저희가 뭐 초등학교 때부터 뭐 모든 공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 되고 전체 내용을 다 봐야 된다는 거에 고정관념이 있어요. 그런데 실제로 뭐 시험을 합격하는데 꼭 그래야 될 필요는 없고 타겟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. 특히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어쨌든 전략을 가지고 기술사 시험이든 기사 시험이든 응시하는 게 제일 좋아요. 그리고 회로 이론은 이제 어느 정도 정형화된 툴들이 있으니까 60점 정도
목표로 하세요. 그리고 전기기기. 이 부분도 실제로는 제가 좀 이해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건데 다 하진 않을 거예요. 실제로 뭐 비전공자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문제들도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. 그래서 같이 관련도 보시면서 그런 부분을 좀 같이 볼 거고, 그렇게 하셔도 60점은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해서 이렇게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할 거고, 그 다음에 대신에 요 전력공학 있죠. 이게 저는 진짜 좀 시간을 적게 들이고 고득점 할 수 있는 과목이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. 이게 전력공학이 좀 암기 과목이라고도 하시는데 이해하는 과목이에요, 전력공학도. 근데 그 용어들이나 이런 게 왜 나왔을까에 대한 배경만 갖고 계시면 충분히 고득점을 받으실 수 있어요. 계산 문제도 간단한 편이고 주로 이제 현상에 대한 거나 문제점에 대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좀 전력공학은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고요. 그래서 저희는 이 전력공학을 타겟으로 최소 80점, 뭐 70점에서 80점 이 정도 목표를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셔야 돼요.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진짜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이 전력공학을 진짜 타겟으로 잡는 게 좋아요. 그리고 마지막 판단 기준은 뭐 제가 좀 이해를 통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이 반은 있는데 이게 하나의 기준이고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암기해야 되고 이 부분은 이해하면서 풀자. 이렇게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수준으로 할게요. 해서 이거는 한 60점. 그래서 이렇게 하면 보면 빡빡하죠, 빡빡해. 근데 저도 뭐 대학교 때 제가 전자공학을 전공했지만 그래도 필기를 60.5점에 합격했고 실기도 뭐 61점인가 합격했어요. 그래서 뭐 이 시험은 100점을 맞는 시험이 아니에요. 그리고 특히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시간도 없고 다른 분들처럼 기초부터 쭉 훑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. 그런데 점수는 뭐 70, 80점, 70점을 맞겠다. 이거는 말이 안 되죠.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목표는 그냥 아슬아슬하게 합격해보자. 시간은 없는데.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. 그래서 좀 제가 앞으로 동영상을 올리겠지만 한번 따라와 보세요. 해서 뭐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으실 텐데 어쨌든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관용도를 그냥 암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해하면서 암기하면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고 풀 수가 있을 거예요. 감사합니다.